내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이 모든 게 당신 탓입니다. 이사님 운은 마치 폭탄처럼 터지며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배신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 서울의 이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서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나는 김지은이다. 32살, 삼성전자 산하의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서울 강남의 그 고층 빌딩에서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동료들을 맞이했다. 커피 한 잔의 출근 인사, 주말에 가족과 보내는 소소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가 고여 있었다. 18살 때부터 쌓인 내 인생을 삼켜버린 비밀. 그날 회의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후 3시, 프로젝트 알파의 최종 보고. 우리 팀이 개발한 AI 기반의 개인화 마케팅 툴로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사님, 최민준 그는 우리 회사의 뇌이자, 내 인생의 그림자이 주재했다. 민준 오빠. 아니, 이제는 그냥 최 이사라고 불러야 할 그 남자. 그의 미소는 항상 완벽했다. 부드러운 눈매, 세련된 양복,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그는 내 멘토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지은 씨, 오늘 발표 부탁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를 넘겼다. 데이터 그래프, 사용자 피드백, 예상 수익. 모든 게 완벽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민준 오빠의 눈이 반짝였다. 훌륭해요. 지은 씨,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공로예요. 그의 칭찬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재무팀장인 박 과장이 손을 들었다. 이 AI 알고리즘의 데이터 소스 출처가 불분명하네요.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의 말에 방안이 술렁였다. 나는 당황했다. 그 데이터는 내가 직접 큐레이션한 거였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었다. 아니에요, 박 과장님. 모든 로그는 GDPR 준수로 내가 변명하려는 순간 민준 오빠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 잠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실은 이 데이터 소스의 문제는 이미 보고받았어요. 지은 씨가 무단으로 외부 서버에 접근해서 빼온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오빠, 그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회사는 보호해야 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팀원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배신이었다. 민준 오빠, 내 오빠 같은 존재, 내 첫사랑,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가 나를 팔아넘긴 거였다. 왜?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날 밤 내 사물함에서 발견한 USB 때문이었다. 그 안에 담긴 파일들. 민준 오빠의 이메일 로그, 은밀한 거래 기록. 그는 프로젝트 알파의 핵심 코드를 중국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검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18살, 대학 입시를 앞둔 그 해, 우리 가족은 파탄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쫓겨나 자살했다. 그 사건의 진실은? 아버지가 아닌 당시 상사였던 민준 오빠의 아버지 최 가문의 장남가 모든 걸 꾸민 거였다. 민준 오빠는 그 비밀을 알았고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었다. 대신 나는 평생 그 그림자 아래 살았다. 대학 등록금은 최 가문이 대줬고 취직은 민준 오빠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자유, 내 양심.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였다. 아니, 갚는 게 아니라 되갚아줄 때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 USB에 데이터를 백업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는 정의였다. 아니, 어쩌면 광기.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 오빠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카페 루틴, 그의 러닝 코스, 그의 비서와의 통화 패턴.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그의 비서, 이수진 언니에게였다. 그녀는 민준 오빠의 오른팔이자 나의 옛 친구,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수진 언니, 커피 한 잔 어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녀가 도착한 카페에서 나는 USB의 일부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이게 무슨 전니? 선택해요. 나와 함께 싸우거나 그 남자와 함께 가라앉아요. 수진 언니는 망설였다. 그녀도 민준 오빠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그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생각하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 사람은 악마야. 그녀의 말처럼 민준 오빠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 휴대폰에 온 메시지, 지은아, 어디야? 회의에 왜 안 왔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사무실에 해킹 툴을 심었다. 간단한 키로거, 내가 대학 시절 배운 기술. 이제 그의 모든 입력이 내 손에 들어왔다. 첫 번째 타격은 작지만 날카로웠다. 그의 은밀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기록을 유출했다. 익명 포럼에 삼성 내부자, 중국 스파이,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언론이 움직였다. JTBC 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왔다. 민준 오빠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창백한 표정.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렸다. 나는 웃었다. 오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싶었다. 그의 명예, 그의 사랑, 그의 가족. 최 가문의 후계자, 그 완벽한 삶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이 길의 끝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피로 물든 손, 텅 빈 눈. 한국 사회의 그 잔인한 논리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 나조차도.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아래로 흐르는 물결처럼 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민준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숨긴 야망. 아버지의 죽음. 내 잃어버린 청춘.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서울의 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 오빠의 반격은 빨랐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로비에서 나는 그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지은아, 사표 받아. 아니면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나갈 거야. 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어떤 비밀요? 아버지의 죽음. 아니면 당신의 거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끌어당겨 속삭였다. 너도 깨끗하지 않아. 그 데이터, 내가 먼저 건드린 거잖아. 나랑 같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맞다. 나는 그 데이터 소스를 만진 적이 있었다. 민준 오빠의 지시로. 이걸 사용해. 프로젝트를 살리자. 그의 그 미소에 속아 나는 프라이버시를 무시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이제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
그건 당신 탓이에요. 모든 게. 나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 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 오빠의 스케줄을 빼돌렸다. 그의 다음 미팅 중국 투자자와의 비밀 회동. 우리는 그 장소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카페 블루문의 구석 테이블 아래. 그날 밤 녹음된 대화가 내 이메일로 왔다. 네, 코드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가는 이미 합의된 대로 민준 오빠의 목소리. 차갑고 계산적. 나는 그 파일을 언론에 보냈다. 이번엔 더 세게. 매일경제, 그 유명 기자에게. 다음날 헤드라인, IT 거물, 산업 스파이 의혹, 민준 오빠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회사 주가가 5% 하락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그는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 그 유리병 너머로 서울이 보였다. 지은아,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감정을 무기로 썼다. 가족. 오빠가 아버지를 죽인 그날부터 우리는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의 죽음은 사고였어. 횡령은 사실이었고 이 거짓말. USB에 증거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조작한 장부, 위조된 서류. 나는 주먹을 쥐었다. 오빠, 당신 가문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그리고 나를 노예로 만들었죠. 그의 반격은 은밀했다. 내 은행 계좌에 이상한 돈이 입금됐다. 5천만 원 출처 불명. 곧 경찰이 왔다. 김지은 씨,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 오빠의 짓이었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수진 언니가 도왔다. 지은아, 도망쳐. 내가 증언할게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은 카페에서 익명으로. 삼성 내부 비리, 최민준 이사의 중국 매각 시도 플래시가 터졌다. 내 얼굴이 인터넷에 퍼졌다. 민준 오빠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밤 11시, 비가 쏟아지는 거리. 지은아, 그만해. 내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병원비, 내가 내줄게.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 아버지 사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 최 가문의 자비로 병원에 누워 계셨다. 오빠, 그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통제조회.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나는 정말 정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파괴. 서울의 비가 내 창문을 두드렸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갈 거야? 그의 심장으로. 수진 언니와의 동맹은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민준 오빠에게 연락한 흔적이 있었다. 미안, 지은아. 남편 치료비가 배신의 연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타겟, 그의 약혼녀, 한지민.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여성.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민준 오빠의 불륜 증거 나와의 옛 사진들. 나는 그녀에게 보냈다. 당신 남자는 괴물이에요. 지민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 씨, 고마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변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분노했다. 변해.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증언뿐이잖아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나는 증거를 과장하고 있었다. 복수의 그림자가 나를 삼켰다.
민준 오빠의 다음 움직임은 치명적이었다. 내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 김지은 어머니 학대 의혹 뉴스가 터졌다. 나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 지은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망쳐.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 가문의 비밀 서류실. 민준 오빠의 집에 침입했다. 야간 경비를 피해 그의 서재로. 그곳에 아버지의 진짜 장부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쓴 편지. 민준아, 그 김씨 가족은 우리 발목을 잡아. 처리해. 증거였다. 완벽한. 이제 반격의 시간. 나는 그걸 복사했다. 하지만 돌아서던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 오빠였다. 지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그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더디였다. 민준 오빠의 집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유리와 강철로 된 유세. 그 안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손에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하자. 나는 등을 벽에 기대고 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오빠, 그거 내려놔요. 그는 웃었다. 차갑게. 이건 내가 준 거야? 대학 때 선물로. 맞다. 그 총은 내가 산 거였다. 스트레스 해소용, 농담처럼. 이제 그것이 나를 위협했다. 오빠,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랑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내 환상이었어. 나는 그냥 이용했을 뿐.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장부를 조작한 건 사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자살로 끝낸 거였다. 내 아버지는 약했어. 우리 가문처럼 강하지 않았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강함. 그건 야만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그는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지은아,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했어. 데이터 유출, 포럼 게시. 이제 끝내자.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 그의 손을 쳤다. 총이 떨어졌다. 우리는 엉켜 싸웠다. 그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내가 왜 나를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나는 무릎으로 그의 배를 찼다. 그는 신음하며 물러섰다. 나는 총을 집어 들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쏘지 않았다. 대신 도망쳤다. 엘리베이터로, 밤거리로. 비가 내리는 서울.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 총은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복수의 무기.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이제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경찰에 가. 이건 너무 멀었어. 경찰. 그건 포기였다. 최 가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대신 나는 온라인으로 증거를 퍼뜨렸다. 아버지의 장부 스캔, 민준 오빠의 편지. 트위터, 인스타, 모든 플랫폼. 해시태그 최민준 배신.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 날 시위가 일어났다. 회사 앞에 모인 시민들. 삼성개혁. 비리 청산. 민준 오빠는 반격했다. TV 인터뷰. 김지은은 정신적 불안정. 그녀의 복수극입니다. 그의 눈물이 화면을 적셨다. 여론이 갈렸다.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피해자다. 다른 쪽은 그를 동정했다. 여성의 과도한 감정, 한국 사회의 그 익숙한 논쟁. 나는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오빠,
당신은 천재예요. 내 어머니가 퇴원했다. 최 가문의 자비로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변해 있었다. 지은아, 그만해.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처럼. 자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달라요. 정의예요. 다음 움직임은 그의 약혼녀 지민이었다. 그녀를 설득했다. 지민 씨, 함께해요. 증언하면 당신도 자유해요. 그녀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 씨는 나를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보여줬다. 민준 오빠의 메시지, 지민아, 김지은을 처리해. 돈 줄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거짓말이야? 그녀가 합류했다. 3명의 동맹.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민의 증언, 최민주는 나를 이용했어요. 결혼은 정치적 거래. 플래시가 터졌다. 민준 오빠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사회가 그를 해임했다. 임시 휴직. 그의 펜트하우스는 텅 비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온 익명편지. 지은아, 내 비밀을 안다. 18살, 내가 아버지의 장부를 훔친 거 충격.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조작했다. 내 과거를 파헤쳐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이 남자는 정말 악마였다. 밤에 나는 한강으로 갔다. 달이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봤다. 이게 끝일까? 바람이 속삭였다. 아니. 아직. 그의 심장을 노려야 했다. 최 가문의 뿌리. 최 가문의 뿌리는 깊었다.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삼성의 그림자 같은 존재. 나는 그를 노렸다. 회장의 별장, 인천의 바다를 마주한 저택. 수진 언니의 도움으로 초대장을 위조했다. 가족 모임.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의 미소가 기다렸다. 지은 양, 오랜만이야.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 와인. 민준 오빠는 없었다. 아들 일이 바빠서. 회장의 말에 나는 웃었다. 네, 들었어요. 배신당하셨죠.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회장님, 아버지의 장부 아직도 보관하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의 비서들이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최 가문은 끝이에요. 삼성 주식 폭락, 정치 스캔들. 회장이 웃었다. 지은 양, 내가 뭘 아는 척하는 거지? 내 아버지는 범죄자였어.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요. 당신이 조작했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어떻게? 나는 일어섰다. 민준 오빠에게서 훔쳤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사과하거나 파멸.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 오빠였다. 아버지, 이 여자 잡아. 그의 눈에 사리가 서렸다. 비서들이 나를 포박했다. 나는 저항했다. 오빠, 이게 당신의 강함. 그는 다가와 내 뺨을 때렸다. 짝, 내가 망쳤어. 모든 걸. 그들은 나를 지하실로 데려갔다. 어두운 방, 쇠사슬. 여기서 기다려. 경찰이 올 거야. 민준 오빠의 말. 나는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시계에 숨긴 녹음기.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그리고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신호를 보냈다. 지금. 저택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민의 제보. 납치 사건. 민준 오빠와 회장이 체포됐다. 손 고소리가 울렸다.
나는 풀려났다. 지은 씨, 무사하세요. 경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였다. 하지만 텅 빈 승리. 언론이 미쳤다. 최 가문 몰락. 김지은의 복수, 나는 영웅이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지은아 미안해 마지막 말 복수의 대가. 민준 오빠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내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의 변호인입니다. 증인은 공모자예요. 데이터 유출은 그녀의 아이디어, 이 증거가 나왔다. 내 이메일, 조작된. 여론이 다시 갈렸다. 김지은도 범죄자,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친구들 이름, 직장 이름, 명예 이름. 한강 다리에서 나는 총을 꺼냈다. 그 총, 방아쇠의 손가락. 재판 3일째. 민준 오빠의 증언. 지은이는 미쳤어요. 그녀가 모든 걸 꾸몄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반박했다. 증거는 USB예요. 당신의 거래,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 무효. 위조 가능성, 최 가문의 로비. 돈과 권력. 나는 패배했다. 민준 오빠 무죄. 회장도. 나는 오히려 유죄.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2년 실형. 법정에서 나는 울었다. 이게 정의, 민준 오빠가 다가왔다. 속삭임, 지은아, 미안. 하지만 이게 세상이야. 감옥 생활. 차가운 벽, 고독. 나는 반성했다. 복수는 잘못이었다. 아니, 어쩌면 맞았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출소 후 나는 변했다.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살았다. 1년 후 소식이 왔다. 민준 오빠의 자살. 편지, 지은아, 내가 이겼어. 나는 약했어. 그의 죽음에 나는 울었다. 승리. 아니, 비극. 어머니의 묘 앞, 엄마, 이제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 아니, 어쩌면 영원한 어둠. 트위스트, 그 편지는 가짜였다. 민준 오빠는 살아 있었다. 새로운 정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그의 메시지. 나는 웃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한 춤.